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오늘도 장 초반에 1%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이 흘러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을 해서 플러스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막판에 조금 하락을 해서 0.09% 아주 조금 하락을 했어요.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래도 최저점 3월 8일 12,600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13,389. 아직은 그때의 충격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반면에 다우가 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올해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었고 S&P 500과 다우는 계속 최고점을 뚫고 상승을 해왔는데 오늘은 다우가 1.36%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87% 하락을 했어요. 주식 투자는 사람의 심리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매일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식 투자의 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년 이상의 주식 주가의 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어렸을 때 다 들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북이처럼 서서히 움직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생겨요. 그러면 맛있게 주워 먹고 또 천천히 꾸준히 시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또 하락을 합니다. 항상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또 하락하는 구간이 생기면 맛있게 고맙게 싸게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갈 길을 간다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다행이죠. 오늘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또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는 0.3% 상승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SOXX는 0.13%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4.66%, 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봐왔고 또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또 오를 것이야. 이 마인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5% 가까이 떨어지니까 저는 어제 이것을 보았어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러한 소유자들,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듯이 떨어지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직이 부정적이고 좌절, 또 초조해지고 근심, 불안한 이러한 마인드로 꽉 찬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난리 날 것 아닙니까? 댓글에 서로들 그렇지 않아도 공포지수가 1에서 10이라고 칩시다. 주가가 어제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66% 이거는 상당한 하락이거든요. 5% 가까이면 하루에. 그러면 그런 이 부정적인 집단의 사람들 소유자였다면 댓글에 내가 공포지수가 1부터 10 중에 지금 한 7 정도 와 있는데 그런 댓글들에 보니까 다들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어 봅시다. 그러면 나는 근심이 7이었던 사람이 그런 댓글 보고 8, 9, 10 막 올라갑니다. 이런 집단, 이런 조직, 이런 모임의 구성은 서로가 정신적 피해를 서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 근심, 초조, 이 부정적 마인드가 더욱 심화되고 오히려 더 커져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 불안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조직, 그러한 집단은 주식 투자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은커녕 차라리 없는 모임이 차라리 낫죠. 그 글을 안 보는 게 차라리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심하게 떨어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낙관적인, 희망적인, 또 족감에서 기회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미국에 블로그를 하나 봤더니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글자가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면 좀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어요. 영문으로 돼 있는 것을 요즘에야 뭐 좋은 세상이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한 기사들 다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대신 번역을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도체 주식 하락이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칩 제조업체는 반도체 이 부품, 이 반도체 제조업체예요.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또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거는 조금씩 있어요. 투자자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당신은 상인입니까? 아니면 장기 투자자입니까? 반도체 주식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경우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룹은 변동이 심하고 우리는 기술 재고 하락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서의 반도체는 상당한 가격 변동을 견딜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상당한 가격 변동성,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칩 제조업체에게 큰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공급 및 배송 중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기존 연소 차량, 5G 지원 및 기타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산업 부족입니다. 미국의 이 연결된 장치 부족은 미국의 차량 시장을 변화시켰습니다 하고 나왔죠. 또 밑에 보면은 평가 및 성과 나왔어요. 칩 제조업체 및 관련 장비 공급업체에 투자하는 간결한 방법은 iShares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ETF, 반도체예요. 세미컨덕터가. 이 ETF SOXX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오늘 0.13% 상승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 SOX의 성능을 추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거예요. 인덱스. 그 지수를 SOX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4.66% 떨어졌다가 오늘은 0.3%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SOXX라는 ETF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4월 9일 날 상장을 했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꼭지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상승을 높이 했을 때 그때 4월 9일 날 설정이 됐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30개의 주식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펀드가 분기별로 재조정될 때 모든 포지션에 대해 최대 가중치가 8%입니다.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60%를 구성하는 10개의 가장 큰 보유 자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기별로 연간 한 번에서 4번 정도, 이 펀드마다 다릅니다. ETF마다 이거를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 재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지션에 대해서
최대 가중치는 8%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이 종목들이 약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종목들이 뭔가 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인텔, 네덜란드의 노광장비죠. ASML,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또 NXP, 자동차 반도체 세계 1등, 2등을 다투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러한 회사들의 60%, 이 10개 종목이 이 ETF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5년 동안 SOXX ETF죠. 총 수익은 SPY, 무엇이죠?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입니다. 또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입니다. 이거의 수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트가. 차트를 보면 지난 5년간 맨 아래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S&P 500을 추정하는 SPY입니다. 보통 어떤 ETF든지 이쭉 실적을 보면 SPY가 S&P 500 추종이 항상 낮아요. 수익률이. 5년 동안에 119.72. 그럼 120으로 봅시다. 반올림해서. 그럼 100%면 2배죠? 5년 동안 2배하고도 2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5년에 2배 올랐어요. 은행에 놔뒀으면 5년에 5%. 그렇죠? 5년에 5% 올랐을 겁니다. 은행에 놔뒀으면. 1억을 놔뒀으면 1억 500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S&P 500을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5년에 1억이 얼마가 됩니까? 2억 2천만 원 되네요. 그렇죠? 100%면 2억이니까 2억 2천만 원. 500만 원을 벌겠습니까? 1억 2천만 원을 벌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가장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 위에 빨간 거. 이게 QQQ 아닙니까? 나스닥. 214.81, 215%예요. 200% 3배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런데 위에 파란 것은 바로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를 따르는 SOXX ETF예요. 381%. 그러면은 400%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몇 배죠? 5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비해 수익률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나와 있던 이 기사의 제목이 반도체 주식 하락이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올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떨어져 줬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팡플러스 종류에서는 팡플러스 FNGS가 0.76%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이두가 팡플러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3.42% 올랐습니다. 트위터도 2.0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요 5가지가 미국 테크 탑10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1.88%.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한 종목 보면 개별 종목 5%, 6%씩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1.88%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폭락을 하고 급락을 했는데 반면에 오늘은 안정적으로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조직, 이 집단은 저 혼자만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어울려서 나가는, 같이 투자 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댓글이 참 지저분한 그런 집단이다 그러면 그 집단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 정말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하락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자꾸 쌓여서 주식 투자의 내공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아주 힘차고 또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